이번 자료는 최근 미국과 한국의 공동 발표를 분석한 한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핵심 주장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상은 이 두 산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뭐랄까 거대한 흐름을 짚어내고 있어요. 바로 미국이 미래의 군사안보 그리고 기술 패권을 위해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거죠. 아, 핵심 파트너? 네, 군함이라는 이 거대한 하드웨어부터 반도체라는 초소형 하드웨어까지 이 두 산업이 사실은 같은 전략의 양면이라는 주장입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경제협력 발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그런 지정학적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그 근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거인 조선업부터 시작해보죠. 영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다루는 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대목이에요. 이게 그냥 좋은 소식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건 뭐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거의 새로 쓰는 수준의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영상에 따르면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핵연료 조달부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와... 심지어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하죠. 잠깐만요.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요? 미국은 그 자국 군함은 반드시 자국에서만 건조하는 존스법 같은 강력한 규제가 있지 않나요?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지금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팽창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는 좀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아, 중국 때문에. 네. 그런데 미국 내 조선소 인프라를 재건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거죠. 반면에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에 맡기면 3, 4년 안에 최신 함정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안보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전략적인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다면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히기 어려운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도 될까요? 영상은 바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요.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2023년에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CSIS, 즉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이미 제안됐던 방향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거든요. 아, 이미 얘기가 있었군요. 네, 이건 특정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설정된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합의가 한국 조선업에 군함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청취자께서 관심 있으실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한국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LNG 운반선처럼 아주 훌륭하고 신뢰성 높은 패밀리 세단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장인이었다면 네네. 이번 합의로 미국이 포뮬러1, F1 레이싱카 설계도랑 작업장 열쇠를 통째로 넘겨준 셈이에요. 와,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기술의 수준, 부가가치, 그리고 국가적 위상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 열리는 거죠. 안정적인 상선수주 위에 이건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익률이 높은 특수선 사업이 더해지는 거니까요. 단순히 배 몇 척 더 수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군요, 정말. 그렇죠. 영상에서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사는 물론이고 그 선박 블록을 만드는 세진중공업이나 특수선 건조 경험이 있는 HJ중공업까지 관련 공급망 전체에 엄청난 낙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좀 더 보니까 더 민감한 내용도 있어요. 핵잠수함 건조의 전제 조건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해 미국이 지지하기로 했다는 부분인데요. 영상 분석가는 이걸 두고 거의 한국이 핵무기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이건 좀 과한 해석 아닐까요? 그 부분은 선을 명확히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합의의 직접적인 목표는 핵무기가 아니에요. 잠수함의 동력원인 원자로에 들어갈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죠. 동력원이 목적이다. 네. 하지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코스 협정처럼 미국의 원자력법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할 만큼 엄청나게 민감하고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문이에요. 즉, 미국이 그 정도의 신뢰를 한국에 보냈다는 것, 그 자체가 양국 동맹의 격이 달라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합의가 당장 기업들의 주가나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핵잠수함 건조는 아무리 빨라도 몇 년은 걸리는 프로젝트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영상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분명 역사적인 일이지만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것은 오히려 캐나다와 태국의 잠수함 및 군함 수주전이라고 강조해요. 아니, 이 거대한 핵잠수함 이야기보다 캐나다 수주전이 더 중요하다니 의외인데요. 왜 그런 거죠? 바로 실적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는 2026년까지는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년 말에 사업자가 선정될 캐나다의 오르카 잠수함 사업 같은 대형 계약을 따내면 2027년 이후의 일감까지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다음 일감. 네, 이건 조선업의 호황 사이클이 단기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된다는 거죠. 투자자들한테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핵잠수함 합의는 앞으로 한국 방산의 위상이 이만큼 커질 것이다라는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캐나다 수주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돈은 이렇게 벌 것이다라는 현재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대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실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거대한 군함과 잠수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군사 안보와 첨단 기술이라는 두 축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에서 한화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공정을 위해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확장한다는 내용이 짧게 언급됐어요. 이처럼 핵잠수함이나 최첨단 반도체 장비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한국에 집중시키고 노동 집약적 공정은 해외로 이전하는 이 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요. 이러한 흐름이 과연 미래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와 또 양질의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